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4월 3일 비가 오는 토요일이네요. 봄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이 비가 또 황사랑 미세먼지를 많이 씻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에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부활절로 미국 시장은 금요일 주식시장이 쉬었는데요. 테슬라의 그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 실적이라기보다는 자동차 판매 인도수라고 보는 게 맞겠죠. 보통 테슬라가 항상 분기가 끝나고 그 주에 그 다음 첫 번째 새로 시작되는 분기의 첫 번째 주에 차량 인도 판매수를 발표를 하는데 1Q 즉 1월부터 3월까지 2021년 18만 4,800대를 프로덕션 생산하고 딜리버리까지 완료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를 생각하면은 사실 뭐 좀 더 늘어난 건 맞겠지만 시장에서 컨센이 뭐 16만 대 정도 뭐 많아야 17만 대 정도였는데 그거 이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로는 2배 이상 급증한 거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020년인가요? 작년 코로나 때 전기차의 MS 시장 즉 내연기관 자동차 뭐 여러 가지 자동차 전체 판매 대수의 전기차 판매 대수는 4%에서 5% 미만이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면서 전기차 시장의 압도적인 그런 성장을 친환경 즉 ESG 뭐 그린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계속 봐야 되는 그런 업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기차 수요 폭발 이제 시작인 이유 조금 테슬라 이런 인도 대수와 함께 오늘 간단하게 좀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 놓으시고 제 영상들 많이 봐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도움이 되오니 많은 영상,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테슬라 딜리버리, 이제, 그죠? 딜리버리드 18.4800, 184,800 vehicle in the first quarter of 2021, 모델 SN X 프로덕션 드랍트 투 제로 모델과 X 모델 X랑 X 신차에 대해서는 거의 제로였다. 근데 뭐였죠? 테슬라 3 모델 3랑 Y 요 정도에서 이게 거의 다 나온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프로덕션이 정확히 18만 3,308 요게 됐다고 하고 딜리버리가 18만 2,780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델 XX 요거는 이제 이게 4분기에 사실 인도가 된 거거든요. 4분기에 요거는 그러니까 생산은 안 됐고 4분기에 인도된 게 2,020개 요 정도 돼 가지고 그 이제 요거 다 합친 게 아까 요 숫자 18만 4,800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CNBC 뉴스에도 나왔고 팩트셋에서도 분석 보고서가 나왔고 그렇게 나왔는데요. 일단은 그 팩트셋이 원래 컨센서스가 얼마였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형광펜이 16만 8천 대였습니다. 그럼 그거보다 약 2만 대 이상이 더 나온 거죠. 2만 대 이상. 2만 대 이상이 나왔고 여기 보시면은 이거 클린 테크니카라고 이제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거 구글에 치시면 나오는데 여기 가면 자세히 이 그래프가 나오는데 테슬라가 이제 예전에 뭐 정말 뭐 적자 회사에서 뭐 그쵸? 시작했을 때 스타트업 시작했을 때 과거로 더 돌아가면 이거 망하니 뭐니 증자하고 막 그랬을 때가 옛날 일인데 벌써 보면은 2019년부터 폭발적으로 전기차에 대해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게 2020년 요게 1분기죠. 1분기 10만 대가 약 안 됐었죠. 그죠? 요거에 두 배 점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작년 코로나 정말 폭발적으로 터졌고 4분기 때도 4분기 때 작년 QOQ로도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커러리 딜리버리스 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은
그 테슬라 요 발표랑 함께 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전기차 주요 지역별 연간 순증차 및 경차 판매량 이게 보면은 뭐 요 그래프 중국 쪽이 요 밑에죠. 이 그래프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유럽의 BEV 그죠? 이게 BEV가 결국 전기차 그죠? EV 점유율 요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요 그래프. 이 EV 점유율이 얼마죠? 2019년에 2.5%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전체 차량의 2.5%밖에 안 됐고 작년 2020년 코로나 때 보면은 이게 각각 국가별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인데 제 그 유튜브를 보신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제일 가장 핫하게 점유율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중국입니다. 유럽이고 그리고 미국이 상당히 낮았어요. 미국이 낮았고 전 세계 점유율은 요 그래프 요겁니다. 요거고 요게 그래 21년 얼마죠? 지금 5% 내외잖아요. 그래서 2030년까지 보통의 다 뭐 이렇게 ESG를 표방하게 되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때까지 한 30% 정도를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에 의하면. 근데 뭐 시장 세게 보는 사람들은 40에서 50% 정도 차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뭐 누가 맞을지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BEV라는 거는 뭡니까? BEV가 BEV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전기 자동차예요. 배터리 전기 자동차고요. 그리고 이 PHEV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 앤 하이브리드 전기차. 약간의 혼합이죠. 혼합. 믹스된 거. 어쨌든 요게 2019년대만 해도 한 200만 대 이상이 넘었었는데 딜로이트 분석에 의하면 2030년까지 가면은 결국 200만 대가 약 15배 이상 성장한 3천만 대 이상을 그죠? 이렇게 그 마켓쉐어를 차지할 거고 전 세계 차량이 뭐죠? 8천만 대라고 치면은 8432 40%좀 안 되게 30%를 차지할 수 있다. 이런 분석 보고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딜로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회복되면은 202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판매량이 결국 8,170만 대는 기존에 지금 한 8천만 대에서 9천만 대 전 세계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어지겠지만 시장 점유율이 결국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전기차 신차 점유율에 대해서 30% 가까이 2030년에 유지될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되게 공격적으로 보는 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50%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나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약간 친환경 그리고 미국은 이제 시작했어요. 미국 정말 바이든의 뭐 주말 전에 정책도 있었지만 단순히 반도체에 R&D 투자하고 캐펙스 투자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 인프라적인 투자를 엄청나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중에 전기차도 꼭 집어서 있었고요. 내용이 뭐 5G 네트워크, 뭐 우주 산업, 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 테슬라 1분기 인도수 자동차 인도수입니다. 실적 발표가 아니에요. 자, 작년 1분기 대비 YOY 2배 이상 시장 컨센 16만 8천인가요? 16만 예, 그거보다도 2만 개 이상 정도 약 상회했고 이게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뭐 전력 반도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쇼티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려를 덜어내는 차량 인도 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산은 먼저 됐었기 때문에 인도랑 좀 다를 수 있고 2분기가 생각보다 안 나올 수는 있는데 올해 원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원래 올해 90만 대에서 110만 대 많게는 이렇게 차량 판매를 하겠다. 즉 작년에 약 49만 대였나요? 49.8만 대. 2020년에 요거에 역시 YOY로 점프를 2배 이상 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요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2분기 조금 인도수랑 판매 생산 대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판매 인도는 모델 3와 모델 Y SUV 모델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 X의 생산이 프로덕션이 빵이었다는 거예요. 인도수는 2020대가 있었긴 하지만 생산이 빵되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결국에는 신차가 출시된 것들은 아직 인도도 안 됐다는 거고
생산이 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기대가 정말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전 세계 지금 어떻게 보면 전기차를 이끈 그런 모습이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전기차 판매량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직 언더 5%의 이 마켓시어가 앞으로 20%까지는 최소 올라갈 때까지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은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 주식이나 그죠? 뭐 지금 폭스바겐 이외에 관련 셀 업체들 우리나라 2차전지 뭐 조금 주가적으로 타격은 입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특히 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중간재로서 매우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이 너무 많거든요. 캐펙스 같은 경우에도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먼저 투자해서 2022년, 23년이면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마켓쇼가 올라가는 만큼 대응을 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하는 모습들, 그쵸? 이런 것들이 결국 시장을 상당히 달아오르게, 이미 달아올렸다고 생각하신 분은, 이미 차트 보신 분들은 못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연기관의 자동차가, 제가 어제 시황 방송을 하면서 데일리 때 마감하면서 현대차나 이런 것들 영업이익률, ROE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조금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전기차에 대한 것들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에 대한 것들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테슬라가 결국 코로나 이후 기술주, 미국의 뭐 뺑이라는 부르는 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테슬라가 대표적인 증시에 상승을 하면서 주도적인 주도주였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뭐 900불대 갔다가 뭐 600불대 초반 내려왔다가 지금 600 한 50% 하나요? 뭐 그쵸? 그럼 고점 대비 한 20%에서 30% 정도 조정 받았는데 한 해 동안 거의 10배 오른 주식이었습니다. 근데 2개월 조정이라고 이게 끝났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은 주식에 대해서 전략 장기적 투자를 하시는 입장들을 매우 반하는 그런 저는 기사거리, 가십거리라고 밖에 생각 안 하고요.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 시장이 앞서 똑같이 말씀드린 이게 시작도 안 한 시장을 그냥 주가가 좀 빠졌다고 해서 이게 끝났다? 글쎄요. 이번 1분기 실적이 결국 미국이 부활절로 인해서 휴장은 했지만 저는 매우 월요일날 좋은 모습으로 또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생각,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주말 사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아니면 제가 올렸던 다른 전기차 관련 영상들, 뭐 폭스바겐 영상부터 해서 한 번씩 쭉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친환경이 가져온 전 세계적인 발악, 그리고 기술의 혁명을 앞당긴 코로나, 이 두 가지가 저는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에게, 결국 주린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주식으로 투자로 인해서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 저는 기회를 줄지 모른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 뭐 10년 주기라고 자꾸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위기가 있었죠. 금융위기가 2009년까지, 2009년부터 증시가 다시 올랐고, 이게 뭐 10년을 치면은 2019년인데 이게 좀 늦어서 뭐 2011년에는 남유럽 위기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때는 폭락은 없었는데, 이때 리먼 때 주가가 반토막 났었는데 언제 또 반토막이 난 거죠? 2000 죄송합니다. 알람이 있었네요. 2020년에 약 11년 만에 금융위기 같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코노미 크라이시스가 있었죠. 코로나. 이코노미 크라이시스는 사실 아니고 외부 변수로 인한 증시, 스탁 크라이시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그동안 진짜 계속 저평가했었고, 지금 PR이 뭐 비싸다, 지수 레벨 이런 말씀을 사실 증권사에서 숫자를 보는 애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잘 생각해보면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헬스케어는 솔직히 조금 리스크는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헬스케어까지 포함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갖고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 이게 코로나가 앞당긴 기술력, 즉 팬 기업들의 이익을 더 과도화시키고 디지털 혁신의 변화를 만들었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약간 중간재, 그렇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굵기 이 싸움에서 정말 경쟁력을 갖고 있는, 약간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TSMC에 여전히 밀리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정말 많이 투자하고, 그리고 뭐 웨스턴 디지털과 지금 뭐 키옥시아 인수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쪽에서도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낸드 사업부를 인텔에서 SK 하이닉스에 판 것들, 여러 가지 M&A 등 이런 상당히 정말 큰
빅 딜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부심, 결국 반도체라고 저는 생각해요. 반도체. 그게 2차 전지도 역시 마찬가지고 친환경을 표방하는 관련 인프라에 대한 그런 기술력, 이니시티브를 가진 기술 중소기업도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투자 공부를 하시면은 정말 기회를 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